이번 시간에는 캔버스 원단을 사용해서 에코백을 만들어 볼 텐데요. 가방에 배색을 주어 조금 더 예쁜 에코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백 준비물을 확인해 볼게요. 캔버스 원단 2가지와 웨이브 인끈, 라벨 1개를 준비해 주세요. 캔버스 원단은 톡톡한 두께감이 있는 원단으로 홈패션 또는 다양한 소품 제작 시 사용하면 좋은 원단입니다. 주로 백팩이나 에코백처럼 형태 안정성이 필요한 아이템들을 제작하실 때 사용하시면 더욱 예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패턴 본을 떠보고 재단을 해볼 거예요. 먼저 패턴 위에 부직포 패턴지를 올려놓으시고요. 문진으로 고정해주세요. 완성선과 시접선 모두 그려주시고요. 패턴의 기호도 빠짐없이 표시해주세요. 패턴의 이름과 기호도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몸판 A라고 되어 있는 패턴은 이 아이보리 색상의 원단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몸판 B라고 되어 있는 패턴은 네이비 색상의 원단에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몸판 A를 재단해 볼 건데요. 몸판 A는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원단을 겹쳐서 한 번에 2장을 재단을 해 볼 거예요. 원단의 구김이 너무 심하면 다리미로 한번 다려서 펴주시고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설을 기준으로 접으셔서 원단을 올려놓아 주시고요. 문진으로 고정한 뒤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단하신 후에는 패턴에 있는 기호들을 위치에 맞춰서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2장이기 때문에 2장 모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몸판 B는 골선 재단을 할 건데요. 먼저 원단을 식설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 접힌 선이 이 골선 표시가 있는 부분과 맞게 놓아주시고요. 문진으로 고정하신 뒤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몸판 B의 바닥 골선 부분은 중심을 표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양옆 시접을 0.5cm 정도 잘라서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재단해 놓았던 몸판 A와 몸판 B 원단을 준비해 주세요. 캔버스 원단은 겉 안 구분이 없기 때문에 패브릭 수성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원단의 안쪽 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작해 주시면 되세요. 골선으로 재단한 몸판 빗감은 겉면이 보이게 펼쳐 놓아 주세요. 몸판 빗감의 겉면과 몸판 A의 겉면이 맞닿게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몸판 A의 입구 쪽이 아닌 아래쪽이 맞닿게 놓아주셔야 됩니다. 몸판 A와 몸판 B의 시접 끝이 맞게 놓아주시고요.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핀으로 고정시켜 주셨으면 1cm 폭으로 봉제를 해주세요. 반대쪽 몸판 빗감도 같은 방법으로 남아있는 몸판 A감을 연결해 주세요. 이제 봉제한 시접에 지그재그 봉제를 해주실 건데요. 오보록 재봉틀이 있으시다면 오보록 재봉틀을 사용해서 시접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가정용 재봉틀에 지그재그 봉제 기능을 사용해서 오보록 처리를 해주셔서 시접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먼저 지그재그 봉제에 맞는 노루발로 교체해 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노루발이 오보록 노루발입니다. NCC 미싱의 노루발 이름은 영어 알파벳 E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끝에 원단의 시접 끝을 맞추셔서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 노루발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노루발 레버를 눌러주시면 노루발이 빠지게 됩니다. 빠졌으면 기본 노루발을 제거해 주시고요. 교체할 오보록 노루발을 놓아주세요. 노루발 올림 레버를 이용해서 노루발을 내려주시면 탈칵 소리와 함께 노루발이 장착이 됩니다. 다시 재봉틀에 전원을 켜주시고요. 재봉틀의 패턴 중 지그재그 오보록 패턴을 찾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앨리스 30은 14번 패턴이 오보록 봉제 표시고요. 이렇게 패턴을 설정해 주시고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을 설정해 주신 후에 봉제를 해 주시는데요. 봉제가 끝날 때는 꼭 패턴 완성 버튼을 눌러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접에 오보록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시접에 지그재그 오보록 봉제를 하셨으면 시접은
이 몸판 핏감 쪽으로 꺾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시접을 꺾어서 다리셨다면 몸판 빗감의 골선, 이 골선을 기준으로 겉면끼리 닿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셨으면 양옆 시접 끝을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시켜 주셨으면 양옆선은 시접 1cm 간격으로 봉제를 해주시고 시접에 지그재그 오버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접은 각각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려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방 바닥에 꺾인 부분을 봉제를 해서 가방의 바닥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 꺾인 부분에 모서리를 잡고 양옆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옆선과 바닥 중심이 딱 맞게 맞춰주시고 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 주셨으면 1cm 간격으로 봉제를 해 주실 건데요. 이 방법은 귀접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닥 쪽 시접은 아래 바닥 쪽을 향해서 꺾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웨이빙 끈을 72cm로 2개를 잘라 준비해 주세요. 먼저 가방 입구 둘레 시접 1cm를 안쪽으로 접어 다려주세요. 아이론 시접자를 사용해서 1cm를 접어 다려주시면 편하게 다림질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3cm 폭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재단할 때 표시해 두었던 웨이빙 끈 위치에 맞춰 웨이빙 끈을 달아 주실 건데요. 웨이빙 끈의 양 끝에 1cm 시접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웨이빙 끈에 시접 표시를 해주셨으면 접어다린 가방의 입구 시접 사이로 웨이빙 끈을 1cm만 넣어서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게 확인해 주시면서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양쪽 모두 웨이빙 끈을 고정시켜 주셨으면 가방 입구 둘레를 돌려가면서 2.8cm 간격으로 상침해 주세요. 가방에 겉면이 보이게 놓고 봉제를 하실 때는 이 가방 입구 끝에서부터 2.8cm 간격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저처럼 가방에 안이 보이게 놓으시고 접어다린 이 시접 끝에서 0.2cm 들어간 부분을 봉제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침을 하셨으면 위로 꺾어서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시켜 주셨으면 가방 입구 끝에서 0.2cm 간격으로 가방 입구 둘레를 봉제를 해주시면서 웨이빙 끈을 한 번 더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상층까지 마무리 해주셨으면 라벨 위치를 표시해주세요. 라벨 위치에 맞춰서 라벨을 한번 놓아 보시고요. 손바늘로 라벨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얇은 폭으로 상침하고 웨이빙 끈을 달고 여러가지 봉제 방법과 부자재를 활용해서 에코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난번 티매트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봉제 실력을 보고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굳이 배색을 하지 않고 패턴을 연결해 한 가지 색상의 원단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봉제 연습하실 겸 여러 번 만들어 보시고 주위 분들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가방에 꼭 필요한 지퍼 파우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